여러분, 잠깐만요. 다리가 약해지는 것과 혈압이 높아지는 것,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혈압이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이 400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다리 근육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분들의 입원율과 낙상 사고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무려 2.7배 높았습니다. 혈압 조절 불량 그룹과 비교해도 다리 근육 감소 그룹의 생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결과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혼자 버스를 타고 시장을 다니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집안에서조차 가구를 짚고 걸으십니다. 이 차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타고난 체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매일 드시는 식탁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내 몸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날을 보내셨을 텐데 우리 세대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가족여행도 같이 가고 싶으신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다리가 버텨줘야 합니다. 오늘 그 두 다리를 지키는 식탁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는 음식 5가지입니다. 5위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각각의 음식이 다리 근육 회복에 서로 다른 단계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위는 에너지를 채우는 단계, 4위는 혈류를 여는 단계, 3위는 근육을 만드는 재료 단계, 2위는 회복하는 단계, 그리고 1위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10년, 20년 내 다리 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기대해야 할 마지막 1위 음식은 경북 안동에 사시는 79세 어르신의 인바디 다리 근육 수치를 표준 이하에서 표준 범위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식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그냥 간식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리 근육 입장에서 보면 고구마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에서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단백질 부족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근육도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구마에는 복합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버티는 힘이 훨씬 달라집니다. 다리가 금방 풀리는 느낌이 줄어드는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구마에 풍부한 칼륨입니다. 이 칼륨이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걸을 때 힘이 빠지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연구 결과에서도 칼륨 섭취가 충분한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와 균형 능력이 눈에 띄게 더 안정적이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구마를 식사 대신 많이 드시거나 빈속에 혼자만 드시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면서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를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에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2개와 함께 드시면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가 동시에 공급되면서 효과가 훨씬 살아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68세이신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여쭤보니 밥은 조금 드시고 대신 떡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식단으로는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고구마 1개와 계란 2개를 함께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2주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째에 접어들면서 계단 오를 때 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2달이 지난 뒤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도 한층 정도는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본 연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힘이 자꾸 빠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먼저 이 부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채워진 에너지가 실제로 다리 근육까지 잘 전달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전달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사위 음식입니다. 사위는 고등어입니다. 아마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대로 드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등어를 드시는 것과 고등어를 제대로 드시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가 다리 근육에서는 꽤 크게 나타납니다. 왜 사위가 고등어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탄력을 잃으면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에너지를 채워도 그 에너지가 근육에 닿지 못하면 힘이 나지 않는 것이죠.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오메가3 중에서도 EPA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류가 막히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HA는 근육세포의 반응성을 높여주어서 힘을 줘야 할 때 근육이 더 빠르게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EPA는 길을 열어주고 DHA는 그 길로 에너지가 제대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다리 근육까지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무겁던 우리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지고 오래 서 있어도 덜 힘이 빠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빠르신 분들은 일주일 이내에 다리가 덜 무겁다는 느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꾸준히 드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기능 저하 속도가 약 37%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꽤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등어를 구워서 드시는데요. 이렇게 조리하면 열에 약한 오메가3 성분이 일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어를 조리하실 때 강황을 함께 사용하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올라가고 비린맛도 훨씬 줄어듭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혈류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기준으로 강황 가루는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섭취 기준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달라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위 음식입니다. 3위는 검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이 몸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검은 콩이 다리 근육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고등어로 혈류를 열었다면 이제부터는 근육을 실제로 만드는 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육은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똑같이 먹어도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드셔도 근육은 덜 붙고 오히려 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은콩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류신이라는 성분,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을 만들겠다는 신호를 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검은콩 특유의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더해집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근육에 쌓이는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다음 날까지 뻐근함이 남는 분들께 특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검은콩을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약 29%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검은콩을 꾸준히 챙기시면 5년, 10년 후 내 다리 근육이 또래보다 훨씬 덜 빠진다는 뜻입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콩을 딱딱하게 삶아서 조금씩 드시거나 가끔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류신 성분의 흡수율이 낮아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다음 손으로 쉽게 으깨질 정도로 푹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밥숟가락 2스푼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밥에 섞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검은콩밥을 지어서 드시면 매일 챙기기도 쉽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두유로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검은콩은 단독보다 계란이나 생선과 함께 드실 때 근육 합성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검은콩으로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근육이 오래 유지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회복입니다. 이게 2위 음식의 역할입니다. 2위는 오리고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음식이 2위라고 하면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리고기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냐고요. 근데 실제로 다리 근육 회복 측면에서는 꽤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사용한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쉬면 금방 풀리던 다리가 이제는 이틀이 지나도 뻐근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다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근육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근육이 다시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리고기가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합니다. 오리고기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올레산과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근육을 쓰고 난 뒤 쌓이는 피로와 염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를 드시면 다음날 다리가 덜 뻐근하게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B군이 함께 들어있어서 드신 음식이 더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철분까지 더해지면서 근육으로 가는 산소 흐름까지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걷고 나면 다리가 유독 무겁고 숨이 차는 분들께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리고기는 근육을 새로 만드는 음식이라기보다 써서 지친 근육을 빠르게 풀어주고 다음날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입니다. 서영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6세 어르신인데요. 처음에는 오리고기가 기름지지 않겠냐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삶아서 기름은 걷어내고 살코기 부분만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리가 덜 뻐근하다, 걷고 나도 예전보다 덜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째에는 오전 산책을 30분 정도 해도 예전처럼 오후 내내 힘이 빠지는 느낌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리고기를 드실 때는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푹 삶아서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불포화 지방산도 잘 보존됩니다. 단, 끓이면서 위에 뜨는 기름은 반드시 걷어내셔야 합니다. 그냥 드시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리를 삶을 때 강황을 함께 넣어주시면 커큐민 성분이 근육 피로 회복을 더 빠르게 잡아줍니다. 오리 한 마리 기준으로 강황가루는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섭취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국물은 한 그릇 정도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5위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웠고, 4위 고등어로 혈류를 열었고, 3위 검은콩으로 근육을 만들었고, 2위 오리고기로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1위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왜 1위냐고요?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깨우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신 음식들로 에너지, 혈류, 재료 회복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움직임으로, 실제 다리 힘으로 이어지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근육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연산 연어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다른 음식의 오메가3와 조성이 조금 다릅니다. EPA와 DHA의 비율이 균형 잡혀 있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이 오메가3과 근육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근육이 힘을 제대로 쓰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연어의 풍부한 셀레늄이 더해집니다. 셀레늄은 근육세포가 활성산소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셀레늄이 근육세포를 지켜줘서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평소에 우리가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던 다리가 좀 더 오래 버티게 됩니다. 걷다가 중간에 멈춰야 했던 분들이 쉬지 않고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안동에 사시는 7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병원 정기검진에서 인바디 검사를 하셨는데 양쪽 다리 근육 수치가 표준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단을 조정하시면서 특히 연어를 꾸준히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검사에서는 다리 근육이 표준 범위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 약 6주 뒤 다시 검사해 보니 표준 범위 안으로 회복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중간에 한 번은 멈춰 쉬어야 했는데 요즘은 쉬지 않고 한 번에 걸어갈 수 있게 됐다고요. 자연산 연어를 구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국내에서 냉동 유통되는 연어도 있고 청정 해역에서 항생제 없이 키운 연어도 시중에서 냉동 제품으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꾸준히 드시기에는 충분합니다.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연어는 강하게 굽기보다는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오메가3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몸에 전달됩니다. 여기에도 강황을 함께 사용하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연어 한 토막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섭취 기준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에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산 연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80대, 90대에도 지팡이 없이 안정감 있게 걸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 마지막 단계까지 꾸준히 챙기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음식의 각 역할이었습니다. 5위 고구마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4위 고등어는 혈류를, 3위 검은콩은 근육재료, 2위 오리고기는 회복, 1위 연어는 완성. 우리 몸 안에서 이 5가지가 순서대로 연결될 때 다리 근육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을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 그리고 서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너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원칙 하나입니다. 단백질 식품은 반드시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위해 단백질만 열심히 드시는데 탄수화물이 함께 없으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여버립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연료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검은콩이나 고등어를 드실 때는 꼭 밥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2번째 원칙입니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식사 초반이나 중간에 드세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공복이나 식사 끝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중간에 드실 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3번째 원칙입니다. 강황을 꾸준히 사용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고등어, 오리고기, 연어 모두 강황과 함께 드실 때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 흡수를 돕고 염증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이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황을 드실 때 올리브유 한 방울을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같은 음식을 드셔도 다리 근육에 가는 효율이 훨씬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배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같은 80대인데 어떤 분은 혼자 외출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집 안에서도 벽을 짚고 걸으신다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식탁에서 오늘 아침에 뭘 드시느냐가 5년 후, 10년 후 내 다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세대는 참 강한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고 자식들 다 키우고 가족을 위해 본인 몸 돌볼 틈도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는 손주들 손잡고 공원에 나가실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집안에만 계셔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세요.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내일 아침에 고구마 1개를 계란과 함께 드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우리 함께 그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리 근육 건강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근육이 뭉치고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하루 최소 6잔에서 7잔의 물을 드시되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중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분을 잘 유지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의 영양소가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햇빛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7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맑은 날에 팔이나 다리에 햇빛이 닿도록 산책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과 함께 이 2가지 수분과 햇빛을 챙기시면 다리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이 정도 변화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하루 한 가지씩 바꾸고 집에서 5분씩 다리를 써주고 물을 조금 더 마시고 햇빛을 받으며 15분 산책한다. 이것만으로도 1년 후 내 다리가 달라집니다. 3년 후에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도 손주들 손을 잡고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분들이 여러분의 걸음이 달라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비결을 물어보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딱 3가지만 다시 기억해 드릴게요. 첫째, 고구마로 에너지를 채우고 연어로 완성하는 5가지 음식을 한 주 동안 돌려가며 드세요. 둘째, 하루 5분 앉아서 다리 들기와 벽 잡고 까치발로 근육을 써주세요. 셋째, 물 하루 6잔에서 7잔, 햇빛 15분에서 20분을 꾸준히 챙기세요. 이 3가지가 합쳐질 때 다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걸읍시다. 여러분,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강해지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다시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스스로 시장에 가시고 스스로 병원 예약하시고 스스로 손주들 만나러 버스 타고 가십니다. 이런 모습이 자식들 눈에 얼마나 든든하게 보일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게 스스로 잘 지내신다는 것만큼 자식들 마음이 놓이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걸음이 불안정하고 혼자 외출이 어려우시면 자식들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정보를 찾고 우리 함께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식탁에서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고구마 1개, 고등어 1토막은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고구마 1개, 고등어 1토막, 검은콩 2스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여행에서 앞장서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자식들이 여러분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각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 전체가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는 건강 정보에서 소외되어 온 세대입니다.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찾아보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가 결국 10년 후 내 다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알게 되셨으니 충분합니다. 이제 아는 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봅시다. 고구마로 시작해서 연어로 마무리하는 한 주, 의자에서 다리 들기 10번으로 시작하는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는 습관. 이것이 쌓이면 우리 모두 1년 후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론은 알겠는데 매일 5가지를 다 챙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걸으시는 분들의 식탁이 한 주 동안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식단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돌아가며 챙기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월요일입니다. 아침은 평소대로 드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고구마 1개를 계란 2개와 함께 드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고등어 조림을 한 토막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을 조림 국물에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월요일 핵심은 에너지 채우기와 혈류 열기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아침밥에 검은 콩을 숟가락 2스푼 넣어서 드세요. 검은 콩밥이 귀찮으시면 전날 밤에 불려두었다가 밥 지을 때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식사는 평소대로 드시되 단백질 반찬 하나는 꼭 챙기세요. 화요일은 근육 재료를 채우는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아침은 그대로 드시고 중간에 고구마 1개 챙기세요. 저녁에는 오리고기를 푹 삶아서 기름은 걷어내고 살코기와 국물을 한 그릇 드세요. 강황을 넣어 삶으시면 더 좋습니다. 수요일은 회복력 높이는 날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다시 검은콩 2스푼을 식사에 챙겨 드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목요일은 근육 재료를 다시 한번 공급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고등어를 한 번 더 드세요. 이번에는 찜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등어 찜에 강황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금요일은 혈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1위 연어를 드시는 날입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서 혹은 찜으로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을 드세요.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곁들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토요일은 한 주의 노력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조금 여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연어를 한 번 더 드셔도 좋고 고구마나 검은콩 중 하나만 챙기셔도 한 주의 흐름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매일 5가지를 다 챙기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한 주 동안 돌아가며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다리 근육이 더 빠지는 흐름이 멈추고 다시 채워지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근육을 최소한 한 번은 써주셔야 효과가 살아납니다. 운동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동작은 집 안에서 아주 짧게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3초 동안 유지하셨다가 다시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좌우 번갈아 각각 10번씩 하루에 2번만 해보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조금 익숙해지신 뒤에 해보시면 됩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가볍게 잡고 서세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걸 10번씩 하루에 2-3번 반복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살아나고 균형 감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2가지 동작은 넘어질 위험도 없고 무릎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식탁에서 좋은 음식으로 재료를 채우고 이 동작으로 그 재료를 실제 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다리 힘이 진짜로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내 몸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셨을 테니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 운동회에서 손을 잡아주고 가족여행에서 앞장서서 걸으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다시 살리는 음식 5가지 기억하시죠? 5위는 고구마입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칼륨으로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루 1개 계란과 함께 드세요. 3위는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의 EPA와 DHA가 혈류를 열고 근육 반응성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2-3번 강황과 함께 조림이나 찜으로 드세요. 3위는 검은콩입니다. 류신과 안토시아닌이 근육 합성 신호를 보내고 염증을 줄입니다. 매일 2숟가락 밥에 섞어서 드세요. 2위는 오리고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군이 근육 회복력을 높입니다. 일주일에 1-2번 삶아서 기름 걷어내고 드세요. 1위는 자연산 연어입니다. 오메가3와 셀레늄이 근육세포 환경을 만들고 실제 힘으로 연결시킵니다. 일주일에 2번 약불로 익혀서 드세요. 그리고 하루 5분 앉아서 다리 들기와 벽 잡고 까치발 동작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다리 힘은 나이가 아닙니다. 매일 무엇을 드시느냐 그리고 몸을 어떻게 쓰시느냐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쭤봤던 질문 기억하시죠? 다리가 약해지는 것과 혈압이 높아지는 것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다리 근육 감소는 단순히 걸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자립,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두 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하루 한 가지씩 식탁에 올려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뒤 내 다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다리 힘이 약해져서 외출이 점점 두려워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걷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어느 음식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남겨주시면 서로 응원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